BDA에 막혔던 노무현의 꿈, 이번에는 석탄 제재가. 지금 계속 저희가 대북 제재 부분을 얘기를 해왔는데요. 사실 지금 이런 답답한 국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초 평화정책 무드가 얼마나 끌어오르면서 기대가 높아졌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또 차갑게 약간 냉각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게 노무현 정부 13년 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데자뷰가 있다고 하는데 그 어떤 데자뷰인지 이 선배가 일단 간단하게 상황 설명을 좀 해주시죠. 2005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2005년 육자회담의 최대 성과라고 그럴까요? 뭐 비핵화의 이정표를 담은 9.19 공동성명이 채택됐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지고 저도 그 현장에서 취재하면서 베이징에서 그날의 그 감흥을 잊지 못하는데, 그런데 그거 채택되기 한 며칠 전에 조그맣게 기사가 하나 난 게 있어요. 마카오에 있는 은행 방코델타아시아 BDA가 뭐 미국 정부로부터 자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됐다. 그래서 그때는 이게 뭔 얘기인지 몰랐는데, 그때 워싱턴에 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이게 메가톤급 파장을 몰고 올 거다. 그 역시 그랬는데 그 뭐 과정을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이게 최종적으로 풀린 게 2007년, 그로부터 1년 9개월 후에 아마 나중에 이게 좀 나갈 것 같은데, 방코델타아시아에서 마카오에 있는 중앙은행, 거기서 미국의 중앙은행, 거기서 다시 러시아의 중앙은행, 거쳐서 6단계에 걸쳐가지고 북한으로 송금이 됐어요. 2,400만 달러. 당시 그게 김정일 위원장의 뭐 통치 자금이니, 김정일 위원장 여동생의 뭐 김경희,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죠. 돈이 뭐 1,000만 달러가 있느니 뭐 그래서 북한이 그거 없으면 육자회담이고 뭐가 안 한다고 굉장히 강경하게 나와서 그걸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지금 아까 뭐 데자뷰라고 그랬지만 그 당시에도 그거를 푸는데 미국의 강경파들, 특히 미국 재무부 사람들이 아주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무부 설득한 이후에 워싱턴에 가셔가지고 폴슨 당시 미 재무장관한테 이거 좀 해결해달라.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꿈이 있었습니다. 자기 임기 내에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에 어느 정도의 기반은 닦고 내가 임기를 맞춰야 되겠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그렇죠. 그랬는데 그게 막히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설득하고 뭐 이런 걸 해서 재무부 그 폴슨 재무장관이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 재무부에 있는 이 전문가들이 당신 애국법을 어기려고 하느냐 덤비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 해법을 니네들이 찾아와봐라 한국 정부가.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제재의 예외지대를 샅샅이 뒤져보니까 중앙은행을 활용한 자금 거래는 미국 제재의 예외 대상이었어요. 그걸 우리 정부가 찾았죠. 그렇죠. 그 당시 우리 정부가 찾았고, 그 당시 노무현의 외교 참모들, 그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숱한 밤을 술을 마시면서 고뇌하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 했는데, 결국 그 1년 9개월을 끌면서 나중에 2차 남북정상회담 하지 않았습니까? 2007년 10월 달에. 임기 6개월도 안 남은 상황에서 그걸 해가지고 합의를 했는데 곧바로 임기 끝나고.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BDA로 무산된 노무현의 꿈이라고 그런 얘기를 붙인 건데, 앞으로 지금 석탄 제재나 이런 대북 제재가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아마 미국 재무부나 이런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넘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럼 잘못하면 이게 제2의 BDA 사태가 돼가지고 제2의 BDA 사태. 결국 이번에는 문재인의 꿈을 무산시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우리 그 외교관이 뭡니까? 이런 거 찾아내는 건데,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하고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어떤 그 돌파구가 있을 거예요. 노무현의 꿈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한민족의 꿈일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실현하고 언제까지 분단 상태를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를 예. 유지해야 되겠어요? 소장님 이 부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사람이 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좀 영리하다 이런 것은 뭐냐면 옛날에 잘못된 데서 교훈을 얻고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것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BDA 건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의 어떤 꿈이 참 지체가 되고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미국으로서도 오히려 그 기간을 허송세월 함으로써 그 북쪽의 핵능력이 또 막 계속 자라난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미국으로서도 자기들 절대 그것이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기 힘든 거예요. 그럼 지금에 와서도 어떤 제재로 해서 한번 굴복을 한번 시켜보겠다 이런 것인데 과연 그게 되겠는가? 옛날 사례를 보면은 뭐 꼭 북쪽 사례만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이렇게 사례를 보면은 어떤 제재로 해서 그렇게 막 굴복을 시키고 자기들 뜻을 갖다 관철을 시키고 이런 게 상당히 드뭅니다. 결국에는 핵 문제라고 하는 것도 서로 간에 기본적으로 보면은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은 힘듭니다. 지금 우리 북쪽에서 좋아, 당신들 말도 우리 전부 다 핵무기 없앴어 라고 말을 했을 때 그걸 누가 믿겠어요? 오, 북쪽에서 이제 다 없앴으니까 없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서로 간에 신뢰가 있지 않으면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믿지가 않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네. 비핵화 문제도 그 북한이 핵 포기한다. 그 사실 그걸 어떻게 확인하고 믿습니까? 북한하고 미국이 수교를 맺고 평양거리에 트럼프 월드 1등이 생기고 미국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미국 사람들이 가 있으면 그게 사실은 서로 신뢰를 있고 미국 사람이 거기 가 있는데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 세계가 오면은 네.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문제인데 그걸 서로 못 믿으니까 제재를 먼저 해서 무릎을 꿇리겠다. 아, 니네 제재 우리만 물러서냐 너희들도 제재를 풀어줘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쳇바퀴 도는 겁니다. 예. 평양 거리의 트럼프 월드, 트럼프 타워, 그거는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상상을 저는 아주 보면 얼마든지 좋은 할 수 것이죠. 있습니다. 좀 돈벌이가 되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좋아할 수 있는 얘기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워싱턴에 옥류관이 생겨야 한다.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죠. 저희가 옥류관 평양냉면 우리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레시피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다음에 언제 저희 평양냉면 한번 만들어 보시죠, 진짜.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냉면 한 그릇씩 먹어야 되겠습니다. 막걸리와 냉면입니까? 또 오늘은 끊임없이 메뉴는 바뀌는데 막걸리는 똑같아요. 어떻게? 대동강맥주. 저희 적당히 이제 막걸리 마시러 가겠습니다.